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려원 씨? 저는 처음에 타이틀을 보고 법정물이구나.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보고서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그러고서 이제 가벼운 마음에 하나씩 읽었는데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돼서 아니 어쩔 수 없나? 나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나 싶어서 다시 하게 됐는데 또 새롭고 좋았어요. 이번엔 변호사여서. 예. 맞아요. 그동안 또 검사를 네. 하시다가 맞아요. 이번엔 또 법정물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엔 거절을 해야겠다 하면서 읽다가 나도 모르게 예. 사건에 빠져서 또 빠졌습니다. 네. 이규영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법과 관련된 그 전문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뭐 서부지검, 북부지검, 남부지검 많이 안에 계셨잖아요, 안쪽에. 예. 다 가보고 또 감옥에도 많이 가보고. 근데 이번에는 대본을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쑥쑥 넘어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역할이 되게 좀 서사도 깊고 다채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데 이거 누가 하세요? 했더니 정요원 씨와 정유정 씨가 두 분이 하신다고 해서 이걸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너무 끌려서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힘에도 끌렸고 함께하는 배우분들에게도 네.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는 그리고 또 감독님이 또 저와 예전에 한번 같이 작품을 했었던 그런 인연이 또 있어서 네네. 좋네요. 정진영 씨는 어떻습니까?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악역인데 어떤 점에 끌리신 겁니까? 맨 처음에 대본을 받고 좀 이 법정 드라마는 좀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선악 구도가 분명할 것이고 그런 편견을 갖고 좀 봤는데 일부 대본을 보면서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2부 대본 보면서 많이 다른데? 큰일 났네. 그 다음으로 부가 더 많은데요. 네, 3부 대본을 받아보니까 이건 아주 다른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좀 익숙한 이야기라고 시청자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이 재미있었고 또 전 악역은 많이 안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악역 연기였어요. 매력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노차키만의 뭐 차별점이라든지 매력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간 좀 이제 차가운 성격의 성공지향적인 그런 캐릭터를 많이 맡았었는데 이 친구는 특히 또 그 보여지는 것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캐릭터라서 그 옷 패션이라든지 자신을 이제 치장하는 것에 엄청난 돈을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옷들도 좀 화려하고 볼거리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이번 그 노차키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게 그런 이제 외형상의 모습이랑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번에는 또 배우들이랑 맞출 때 이런 합 같은 거를 저희 티키타카가 많아서 합 같은 거를 맞출 때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그쵸. 리딩을 막 그때그때 못하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저희가 이제 규영 씨랑 저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도 집에서 규영 씨도 집에서 이렇게 서로 이거 라인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맞춰봤었던 기억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정말 뉴 노멀 시대에 걸맞는 드라마 현장이었네요, 정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규영 씨는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뭐 서부지검, 남부지검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변호사 역할은 데뷔 이래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좌십에 뭐 예고편이라든지 하이라이트 영상 보셔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좌십액과 본인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시백과 저의 싱크로율은 사실 많이 달라요. 많이. 네. 왜요? 다르지 않아요? 려원 씨는 굉장히 지금 의외다. 지금 비웃으신 건가요? 지금 공식 석상에서 저를 지금 네, 왜냐면은 차시백은 또 정말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어쩔 땐 진짜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규영 씨는 그럼 불의를 봐도 참는. 저는 참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는 그러진 않는.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사실 초반에 되게 제가 좀 깐족돼요. 서로 좀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저 어디 가서 그렇게 깐족거리지는 않고요. 그런 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좀 싱크로율이 다르다, 맞지 않다. 저는 좀 굉장히 점잖기도 하고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주시겠어요? 30? 30. 그럼 70%는 연기력으로. 네. 예. 70%는 여기 함께 해주신 이 선배님들의 덕으로 캐릭터를 빌드업 시켰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자, 그렇다면 좌십에게 굉장히 이규영 씨와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 캐릭터는 가장 큰 매력은 뭔지 매력 좀 소개해 주시죠. 뒤가 없습니다. 이 인물은 앞만 있어요. 노빠꾸 이런 단어 노백. 네, 노백. 예. 뒤가 없고요. 정말 정의를 위해서라면은 진짜 그냥 눈이 돌아가는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는. 네. 불은 조금 가렸던 것 같기도 하고. 물만 안 아무튼 가리는. 그렇습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나쁜 사람. 그게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할 때 연기할 때 굉장히 속을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금방 알게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인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면서 재미있었어요. 악역이니만큼 네. 저 사람의 악행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미스테리의 한 축을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려원 씨. 대부분 작품이 마음속에 첫 화를 보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쵸, 한 명, 그 극 중에 한 명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나 응원하는 거 맞지 하다가 또 아니지 이 사람을 응원할까?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한 명의 감정선으로는 쭉 따라갈 수 없는 작품이라 저는 그게 조금 매력적이었어요. 굉장히 또 차별점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규영 씨는?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디즈니 플러스니까 네. 플러스해서 어. 저희는 이렇게 또 이런 깨알 재미를 좋으세요? 왔어. 네. 우리 규영 씨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예. 근데 저희 이런 법정 그 에피소드들 밑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또 그 숨겨져 저변에 있거든요. 네.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얽히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고 저래서 저랬던 거였고 퍼즐 조각이 다 맞아 떨어지는 순간 다음 달을 또 구독을 하게 되시면 디즈니에서 보냈죠. AI인데 AI.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다음 달 꼭 결제를. 나도 모르게 네. 구독 연장. 좋습니다. 정진영 씨.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스테리 장르니까 당연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드라마일 텐데 그거 이상으로 궁금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라는 질문을 거의 매 회마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청자들의 예상을 계속 어긋나게 해서 그게 더 궁금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재미 중에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궁금증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결국 지나서 거봐 내가 맞았잖아. 서로가 네.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예, 그런 맞아요. 포인트. 저희가 법정 미스테리라는 장르를 갖고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작품 안에는 코믹도 있고요, 휴먼 스토리도 있고 거기에 누군가 한 명을 쫓아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한 명이
보통 작품에서는 뭐 한 2명 정도 내 누구일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작품 안에서는 대체 누구일까 후보지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좀 여러 명이 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대본이 이제 아무래도 법정 용어를 많이 얘기하는 입장이다 보니 대사가 차별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캐릭터가 조금 더 이제 막 출세하고 싶고 엄청 성공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즈니라는 OTT 환경에서도 이거를 해보고 싶었고 그 규영 특히 그 이규영 씨는 제가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그 캐스팅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해야지 그냥 상대 배우에 대한 또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네, 너무 해야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그것과 그래도 조금 달랐다면 응원하는 캐릭터가 한테 배신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특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부분이 그런 감정을 보시면서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그 법정 스릴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비슷한 작품들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제 손에서 이제 나가지 않았던 제가 들고 있었던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옷 차려입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여성스러운데 좀 이제 표독스러운 여왕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캐릭터로 설명을 듣고 대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거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사들이 그런 여왕 느낌이 아니라 너무 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막 몸으로 그러니까 욕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하나도 꺼려하지 않고 손가락 욕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데 그냥 감독님도 쓰시고 하는 거 보니 이 작가님은 더 날 것 같은 것의 느낌을 좀 좋아하시나 보다. 완벽하게 차려져 있는 친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본인의 그런 걸 흘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캐릭터에서 그렇게 좀 너무 완벽하게 느껴졌었던 그 얼음 조각 상이 그런 대사들이나 그런 액션이나 그런 추임새가 생기면서 저는 좀 더 친근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캐릭터는 아니고 진짜 날것의 캐릭터가 내 옆에 딱 온 것 같은. 내가 그래도 조금 코미디를 섞어서 이 얼음 조각한테 생명을 같이 불어 넣어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